예, 안녕하세요. 저 이원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공 원장님 말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평생 연구한 거를 요번에 또 강의하려고 조금 또 미국에서 준비를 했어요. 미국에다 샵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집에다가.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 제가 JCS에서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나오고 햄턴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87년도에 이제 석사하고 유니버시티 네브라스카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했어요. 나사에서 일했고 해군연구소에서 일했고 그래도 제가 제일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삼성 SDI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도 보고 뭐 그렇게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 고전적으로 요건 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길게 만들었고요. 이제 나중에 공부도 하고 하시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그러면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고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다 에너지를 가하면 기체가 되고, 기체에다 또 에너지를 가하면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서 전자가 이제, 원자나 분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적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적이 되는 걸 그 상태를, 전자를 음이온을 가진 놈이라고 그래서 전자라고 그러고,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놈이 앞에 있잖아요. 그걸 이온이라고 그러죠. 음전기와 양전기를 띄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이제,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가속을 해서 어떤 몰레큘을 때려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플라즈마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플라즈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로우 템퍼레처 플라즈마예요.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지 특히 cold atmospheric 플라즈마. 냉대기 플라즈마라고 하잖아요. 저온 플라즈마. 이게 플라즈마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커미티라는 데가 있어요. 매 10년마다 미 정부에서 나오는 리포트예요. 이거는 DOE나 나사나 DOD, 디파트먼트 에너지, 디파트먼트 디펜스, 그러니까 국방부, 나사, NSF 이런 데의 모든 연구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매거진인데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2019년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나와야 될 그 리포트가 2021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것 중에 리포트인데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보니까 우리 교수들이 갖다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요게 이름이 플라즈마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커미티. 여기서 6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플라즈마고 5개의 토픽을 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없었던 토픽, 로우 템퍼레처 플라즈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요 아카데믹 사이언스에서 정의를 했어요. Unique state of matter for addressing social need. 사회에서 필요한 보통 플라즈마는 우리 이 세상에서 뭐 핵융합 뭐 이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돼요. 굉장히 고온으로 1억도 이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라즈마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새로 유니크 스테이트 오브 메라라면 그러니까 플라즈마라는 그때 원장님이 그때 우리 식사 중에서 되게 어렵다고 막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이번 강의 들으면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까 같이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니크 아주 특이한 상태의 물질이다. 보통 플라즈마 제4의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이한 상태의 물질이라. 특이한 상태의 물질이 뭐냐면, 이 물질이 세 가지, 그러니까 5가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요. 그러니까 요 전체를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돼요. 뉴트럴 어텀. 그러니까 중성 원자가 있는 거죠. 뉴트럴 몰레큘, 중성 분자. 그 다음에 라디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라디칼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께 설명을 하면, 라디칼이 굉장히 중요한 문자가 저온 플라즈마예요.
라디칼이 뭐냐면 unpaired electron.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거는 불활성 가스라고 그러잖아요. 외곽 전자가 꽉 차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옥시전, 산소 그러면 이게 바깥 외곽 전자가 16개가 있나요? 여기 보면 근데 O2가 되잖아요. O2가. S궤도하고 P궤도하면 8개가 맞춰져야지만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여기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O2가 돼요. O2가 돼야지만 전자 하나가 공유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근데 요게 이렇게 떨어지면 전자 페어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자꾸 뭘 들러붙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저온 플라즈마의 특징은 화학작용이 굉장히 강하다. 라디칼이라는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제 익사이트 상태랑 라디칼이랑 틀려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서도 보면 플라즈마가 뭐, 라이트닝, 뭐, 대기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번개, 뭐, 오로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플라즈마는 빛이 안 나와요.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상태잖아요. 일렉트론과 아연이 떨어지고. 일렉트론 아연이 떨어진 게 들어갈 때, 다시 제자리로 리컨베이 할 때만 빛이 나오거든요. 플라즈마 상태는 빛이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 플라즈마가 됐다가 들어가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로라는 헬륨이 많으니까 붉은 빛 나오고, 뭐, 대기 중에서는 푸르죽죽 하는 거 질소에서 나오고. 근데 빛이 안 나오는, 아까 얘기하는 라디칼. 여기에서 라디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은 플라즈마는 다 하시는 거예요. 라디칼, 익사이트 상태, 빛이 나오는 거. 다시 얘기하면 아연하고 일렉트론, 플라즈마 상태. 아연하고 일렉트론도 화학작용이 되게 강해요. 자꾸 들러붙고 싶어 하니까. 떨어졌으니까, 불안하니까요. 라디칼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디칼은 페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들이 그 뭐랑 자꾸 그러니까 산소는 O로 존재하는 게 O2로 존재하잖아요. O가 깨지니까 옆에 있는 오존하고 바로 들러붙어가지고 그 오존이 되다가 오존은 딴 놈하고 자꾸 붙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O로 와가지고. 그게 라디칼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일렉트론들이 페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대기하 플라즈마 이해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저온 플라즈마, 아직까지 대기하 플라즈마 나오지 않았어요. 저온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거.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이온화 상태. 아까 얘기한 5가지 토픽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완전하게 이온화돼서 퍼펙트 이온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퍼펙트 이온화 상태면 열평형이 돼가지고 온도가 무지무지 높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왜 플라즈마에지만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도를, 아니, 고체에다가 전류를 무한정 가서 1억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을 띄우고 플라즈마를 컴파인을 시켜서 바깥에 외곽은 뜨거워지면 안 돼요. 외곽은 1억도 건질 수 있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 토크막 같은 거는 이렇게 띄워가지고 가운데다가 플라즈마를 띄우고 플라즈마에서 이온화된 가스를 띄우는 거예요. 거기다 엄청난 양의 전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줄 히팅에 의해서 열이 나잖아요. 우리 덴시티 같은 것도 열이 난다는 거는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덴시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항의 전류가 흐르게. 공기 중에서 엄청난 양의 전류를 흘려줘야지만 그렇게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체에서는 인슐레이터니까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플라즈마를 그거라고 그러는데 얘는 아니에요. 저온 플라즈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사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는 냉대기 플라즈마, 이거는 피부에다가 특히 냉대기 플라즈마는 어트모스페어릭, 콜드 어트모스페어릭 프레셔 플라즈마는 40도 이하 온도에 민감한 거를 그걸 특별히 냉대기 플라즈마라고 그러고, 이 저온 플라즈마는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은 게 아니고요. 저온 플라즈마에 가장 많이 쓰인 건 반도체예요. 플라즈마를 띄워 이제 크로린 같은 걸 이렇게 띄우면, 플라즈마를 띄우면 거기서 그 크로린 몰레큘 그 라디칼이 생겨가지고 화학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약품보다 훨씬 더 화학작용이 강해요.
그 분자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도체에서 애칭을 하기 위해서 애칭되는 가스를 해가지고 라디칼을 만들어주면 그냥 막 자기가 작용해서 플라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화학작용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디칼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중에서 물질로 요걸 다 유니크, 그래서 우리가 유니크 스테이트 오브 메라라고 얘기한 특별한 상태의 물질이다. 제4의 물질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얘기예요. 2021년에 미국 애들이 뭐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아카데믹 사이언스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맞다고 인정을 하면 돼요. 미국에서 정하면 끝이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파셜리 아이오나이제이션, 일부분만 이온화돼요. 어느 정도 이온화가 되냐? 여기 보면 로 템퍼레처 유니크 스테이트 메로는 한 10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야진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10억 분의 하나 정도 이게 플라즈마가요 몰레큘이 10억 분의 하나 정도만 이온화가 돼요. 나머지 이게 라디칼이 많은 거죠. 10억 분의 하나 얘기하면 아보가드로 넘버가 10의 23승이니까 10억이면 10의 9승이잖아요. 10의 14승계, 15승계 정도. 우리가 보통 네온이 네온가스인 게 14승, 15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10억 분의 하나 정도만 이온화가 된다. 그러니까 10의 9승이 하나가 이온화가 되니까 이온화는 아주 일부분만 되고 나머지는 많은 양의 라디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 템퍼레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올 템퍼레처 플라즈마 중에서도 냉대기 플라즈마, cold atmospheric 플라즈마, 프레셔가 빠졌네. 플라즈마인데 atmospheric 플라즈마라고 돼. 냉대기, 대기압에서 저온 플라즈마, 특히 제기압에서는 우리가 온도에 민감, 피부는 뭐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40도 이하, 한 상온 정도의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플라즈마를 냉대기 플라즈마라고 그러고, 이거를 만드는 게 제가 이제 94년도에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걸 못 만들었어요. 없었어요. 다이렉트릭 배리어 디스차지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90년대에는 대기압에서 플라즈마를 만들려고, 대기압에서 글로우 디스차지 같이 그 냉대기 플라즈마 만들려고 애를 무지무지 썼는데 뭐 구멍을 뚫는다든지 뭐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서서히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이 대기압, 그러니까 그 대기압 플라즈마, 특히 냉대기 플라즈마는 다이렉트릭 배리어 디스차지. 중간에, 이게 이제 덴시티도 똑같은 거잖아요. 중간에 막이 있어요. 베어리아가. 그 전자가 쉽게 얘기해서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전이 되고,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대기압, 다이렉트릭 배리어는 전극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배리어가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게 필수 조건이죠. 두 개 실린더리칼 구조 뭐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방전이 되냐. 요게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똑같이 덴시티 같은 것도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필드를 가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외곽에서 필드가 가하면 다이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갭 일렉트릭 필드는 어플라이드 일렉트릭 필드를 까꿀로 걸리잖아요. 다이렉트릭 안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빼줘야 돼요. 쭉 올라가면 이게 방전전압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필드가 걸릴 때까지 올라가잖아요. 딱 걸리면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갭 전화가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딱 생기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서브젝트가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필드가 걸려요. 그래서 싹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필라멘트리 디스차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요거를 설명드리는 게 요거를 거의 깼어요. 그때 우리 원장님 그때 이렇게 가끔 만날 때 따끔따끔 하면 플라즈마고 따끔따끔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내가 참 놀랐어요. 원장님 그때. 따끔따끔 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따끔따끔 해요. 따끔따끔 안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초창기에 제가 미국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초창기에 만드는 거는 약 굉장히 높잖아요. 2.5km 이상 올라가고, 필라멘트가 막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쭉 필라멘트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간단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존이 많이 안 나와요. 이게 팍 나오면
거기서 일렉트론들이 막 오존이 안 나오는 대신에 이렇게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OH 라디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스펙트럼은 무슨 걸로 찍어요? 스펙트로메타로 그냥 찍어요. 스펙트로메타로 예. 일반적인 스펙트럼. 예, 이거. SM245, SM245로,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정보 드릴게요. 그게 이제 200에서 1100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200 이하는 백킴 UV라 어차피 눈에 지구상에 없으니까. 이렇게 찍어보니까 대부분 질소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그러니까 대기 중에 많은 양이 질소잖아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물 분자요. 물 분자로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할 때는 이상하게 OH 라디칼이 좀 적더라고요. 버지니아가 끈끈하잖아요. 그리고 OH 라디칼이 거기서 무지무지 나왔어요.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워터 베이퍼는 OH 라디칼이 나오고요. 워터 리퀴드는 산소하고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워터 베이퍼에서 방전을 하면 이렇게 OH 라디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H2에서 일렉트론이 닿으면 그러면 방의 습도에 따라서 나오는 레디칼의 약간 다르죠. 컨센트레이션의 변화가 종류는 크게 안 변해도 컨센트레이션은 변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겨울에 할 때랑 여름에 할 때랑 좀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좀 그래서 나오는 게 항원 함습하는 방에서 치료하면 1년 내내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외부 조건만 갖다 주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OH 라디칼이에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무지무지 강한 거예요. 무지무지 강하고 인체에 하렵지 않고 OH 이게 내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외부폰 가지고 에너지 계산을 하니까 평균 4.43 와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볼테이지하고 커런트가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평균 와트고 그거에 10%만 저건 이제 10%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0.4 와트. 이거 하루 종일 켜도 괜찮아요. 배터리 하나 가지고. 여기 이 표면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죠? 네. 이 겉에서. 여기서 보면 요걸 보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요. 그 그림의 위쪽에서 위쪽. 예. 플라즈마. 이게 위쪽에 전극은 밑에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밑으로 가 있고 유전체가 그 위에 덮여 있고 그 유전체 위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거죠. 그 발생 원리가 아까 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캡 계산을 하고 볼테이지를 이게 또 그래야지 또 학자 같잖아요. 그냥 대부분이 그냥 막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우리 재미없으니까 논문을 이제 쓰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스크처럼 이렇게 딱 여기 얼굴에다 붙이고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예, 그럼요. 그럼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뜨겁지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저 덴시티 만드는 것처럼 그걸로 써도 돼요. PI 필름.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상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피부 치료도 되고 이거는 좀 매력적인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있는데 그거를 깰 수 있는 게 OH 라디칼이에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구조고 이거를 보시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딴 건데 이거는 그 Z 있잖아요. Z. 막 이거 하니까 막 나도 골치 아파요.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거요. 이건 학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거 다 없애라 이거죠. 우리가 표면을 이거 아까 치료할 수 있는 게 플라즈마가 좋은 플라즈마가 이건 지금 Z 플라즈마라고 그러잖아요. Z 플라즈마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DVD. Z도 DVD예요. 근데 이거는 Z가 나오지 않으니까. Z는 외부에서 가스를 가고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네, 헷갈리고. 네. 요 현상이 이제 아르곤만 빼놓고 요 현상이 거의 다 여기서 일어나요. 아르곤을 여기 집어넣어 주는 거고 이거 안 집어넣어 주는 거고.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올가닉 머티리얼을 없애냐? 똑같아요.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이렇게 아까 물에서 OH 나오고 산소에서 이렇게 라디칼이 나오고 H2에서 이제 OH가 나오고요. 산소 나오고 질소에서 라디칼이 나와서 여기 유기물질이 결국은 C의 화합물이잖아요. C가 C 체인이 있는 게 화합물이라 유기물질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C하고 C 고리에서 탄소 고리에 H하고 산소,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 질소가 붙어 있는 게 유기물질이라고 그러고
유기물질이 분해가 되면 반드시 CO, CO2, H2, H2O 이런 식의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OH 라디칼은 대기도 정화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몸에 나쁘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존은 뭐 이게 오존은 O3가 돼서 자꾸 O가 들러붙잖아요. 들러붙기 때문에 산화가 돼가지고 유독가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라디칼, 그러니까 OH 라디칼이 어느 정도 살균력이 있냐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오존의 살균력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존은 O2에 보통 UV에서 오존이 생기니까요. 보통 180, 성층권에 많은 게 180 정도 되는, 오존이 184 정도에 되는 데서 오존이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는 200나노미터 이하는 백큐 UV라고 그래서 대기 중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지구사에서 그래서 오존이 많지는 않아요. 성층권에서 많잖아요. 성층권에서는 백큐 UV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존이 생기고, 오존을 보면요. 0.07 ppm을 8시간 동안 맞아야지만 몸에 나쁘대요. 이게 EPA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 환경청에서, 우리나라는 환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미국 환경 기준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냄새가 나는 건, 민감한 사람은 0.01 ppm.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오존 엄청 민감해요. 0.01 ppm. 나같이 좀 무딘 사람은 0.03에서 0.15까지도 돼요. 근데 이거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존을 아까 지금 원장님 만약에 냄새가 나, 이게 냄새 나는 거는요. 막 들여다보면 0.001 pp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냄새를 느끼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주의예요. 그저 광운대 모 교수 그 친구는 오존이 0.07 ppm이 8시간 동안 맞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는데 원장님들이 생각해요. 냄새 나면 싫잖아요, 무조건. 냄새 나면 싫은데 뭐 어떻게. 근데 환경 기준하고 상관없이 없애야 된다. 오존은 뭐냐면 굉장히 톡시한 가스예요. 오존은 O가 깨지면서 산화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산화가 되면서 몸에서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나빠지니까. 근데 아까 OH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H2O 어떻게 하고 뭐 산소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봐 그냥 우리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화학식인 걸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O가 어떻게 되고 OH가 어떻게 된다. 요거를 설명하고 OH가 왜 화학적으로 강한가. H2O 이게 물이잖아요. H가 깨져버리면, OH가 깨져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가 남으니까 뭐하고 자꾸 들러붙어요. 뭘로 들러붙냐? 다른 수소랑 들러붙어, 그럼 물 되고. 다른 또 탄소하고 수소가 남으면 또 탄소하고 또 CO2 되고, CO 되고. 그러니까 전혀 OH는 화학적으로 무지 강하고, 화학적으로 OH 라디칼이 수상기인데, 이건 뭐, 살균 효과가 저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오존하고 몸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요하는 게 오존만 안 나오고 OH만 나오면 살균력은 엄청나고 피부에서도 굉장히 좋다. 왜? 유기물질을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C의 화합물을 깰 수 있는 게 OH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4가지가 있대요. 이거 나와 있는 건데 쉽게 해서 비누. 하나는 코로나 쪽에 붙었고 하나는 지방에 유기물질에 붙으니까 녹잖아요. 녹이니까 비누. 그다음에 OH. 여기 알코올이나 세네타이저 정도가 OH가 이제 깨는 거고요. 그다음에 락스로 깨고 그다음에 H2O2. 이 OH가 2개가 생기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는데 가장 강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바깥에 엔벨로프가 있잖아요. 엔벨로프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OH밖에 없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논문이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일하게 깰 수 있는 거는 바깥에 엔벨로프를 깨면 되는데 바깥에가 프로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프로틴은 유기물질이다. 유기물질을 깨는 거는 OH 라디칼이다. 뭘로 나오냐? 물하고 CO2로 나온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인체에 무해하고요.
OH 라디칼 수상기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를 썼고요. 어떻게 해서 살균을 한다, 몇 초 내에 살균을 한다. 이거는 화학력이요. 보통 우리가 화학공약품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로 지금 이렇게 원장님, 두 원장님도 이거 참을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셔도 돼요. 되셔도 아니 그냥 편하게 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되셔도 별 느낌 없어요. 그냥 딱 되셔도 돼요.